2020년 5월 20일 인도 미조람 대학교에서 논문 한 편이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BTS 디지털 문화와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한류를 서울 밖에서 인도 동북부 골목에서 직접 경험한 연구자들입니다. 그들이 BTS를 두고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 이론이 가장 선명하게 구현된 사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도 미조람 대학교 영문 문화학과 연구자들이 쇼드코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료 심사를 거친 이 논문은 BTS가 어떻게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의 핵심 수단이 됐는지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연구는 BTS가 디지털 문화를 매개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서 핵심 수단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분석한다. K-팝의 세계적 확장을 형성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BTS가 진정성, 팬 참여, 가사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개인 서사 공개, 그리고 유니세프와의 정신건강 캠페인 같은 사회적 옹호 활동을 통해 국제적 성공을 이뤄낸 방식을 조명한다. 이 논문이 묻는 질문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BTS가 어떻게 국가 소프트 파워 전략의 수단이 됐는가? 그 답을 찾는 분석축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네 차원입니다. 국제관계학에서 국가 단위 행위자를 분석할 때 쓰는 틀을 아이돌 한 팀에 적용했습니다. 이 틀을 BTS에 쓸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BTS가 이미 연예인 범주를 넘어섰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한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닌 미조람 대학교 연구자들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이 출판된 순간 K-팝은 인도의 학문이 됐습니다. BTS와 대한민국의 사례는 조지프 나이가 정의한 소프트 파워, 즉 강압이 아닌 매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신뢰다. 개인성과 진정성, 그리고 사회적 옹호 정신을 음악과 가사에 녹여냄으로써 BTS는 감성적 영향력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재정의하고 디지털 시대의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 자체를 바꿔놓은 핵심 그룹으로 부상했다. 조지프 나이는 하버드 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1990년 저서 강대국으로 묶이다에서 소프트 파워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2004년 소프트 파워에서 이를 완성했습니다. 이 이론은 원래 미국의 국제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보완된 분석 틀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인도 학자들이 그 틀의 현대 교과서 사례로 미국도 영국도 아닌 BTS를 선택했습니다. 나이가 1990년에 세운 이론 36년의 역사를 한국 청년 7명이 갈아치웠습니다. BTS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경을 초월하며 이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 이어지는 초국경 문화 교류의 지속적 현상으로 규정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BTS의 도달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장시켰으며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하나가 10만 건에서 60만 건에 이르는 상호작용을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과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게시물 하나당 최소 10만, 최대 60만 건의 반응을 역사적으로 놓겠습니다. 1964년 비틀즈가 에드 설리번 쇼에 첫 출연했을 때 미국 텔레비전 시청자 수는 약 7,300만 명이었습니다. 영어권 팝이 반세기 동안 이 기록을 서구 문화 지배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BTS는 방송국 편성표도 언어적 이점도 없이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로 그에 필적하는 즉각적 반응을 반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한국 홍보자료가 아니라 인도 학술 논문이 기록한 숫자입니다. 영어권 팝 60년의 도달 신화를 한국 소셜미디어 게시물 한 줄이 구조적으로 따라잡은 겁니다. 인도에서의 한류는 2000년대 초반 인도 동북부 마니푸르주와 미조람주에서 처음 싹을 틔웠다. BTS 아미 팬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단 24시간 만에 200만 루피를 모금하여 환자들에게 기부했다. 이는 소프트 파워의 실질적 효과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집단적 팬 행동주의로 구현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짚겠습니다. 랄찬다미와 파추아오는 뭄바이 출신이 아닙니다. 한류가 인도에 처음 뿌리를 내린 그 땅, 미조람 출신 연구자들입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한류를 관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현상을 학술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24시간 200만 루피 모금 사례는 K-팝 팬덤이 소비 집단이 아닌 실질적 인도주의 행동 네트워크임을 증명합니다. 한국 소프트 파워가 변방까지 뻗은 사실을 그 변방 출신 학자들이 논문으로 굴복시켰습니다. BTS는 문화 외교관으로서 음악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세계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유니세프와의 협업, 그리고 2018년부터 이어진 UN 연설이 그 대표적 사례다.
아미와 BTS가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에 기여한 총 기부금은 2024년 3월 기준 66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전 세계에서 거의 500만 건의 트윗과 5천만 건 이상의 참여가 기록됐다. 660만 달러를 맥락 안에 놓겠습니다. 2014년 ALS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전 세계 소셜 미디어를 뒤덮으며 모금한 금액이 1억 1,500만 달러였습니다. 사상 최대 단일 캠페인 모금 사례로 역사에 남은 숫자입니다. 러브 마이셀프는 수개월짜리 바이럴이 아니라 2017년부터 지속되는 장기 캠페인입니다. 5천만 건의 소셜 참여가 그 지속성을 받쳐줍니다. 아이돌 7명이 운영하는 단일 캠페인이 국제 NGO들이 수십 년 걸려 쌓은 인도주의 외교 자산을 복제한 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소프트 파워의 물적 증거로 논문에 박아 넣은 인도학자들이 그 역사를 공인했습니다.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지속적 소통을 통해 BTS의 성공은 도덕적, 감성적 토대 위에 세워졌다. 멤버들은 가사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진정성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략적 역량이 결합된 결과 BTS는 눈부신 성과를 거둔 문화 대사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K-팝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새롭게 정의했다. 서구 미디어가 K-팝을 비판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논거가 공장형 아이돌론입니다. 기획사가 설계한 이미지이므로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그 논거에 직접 반박합니다. 번아웃, 정체성 혼란, 사회적 압력을 가사에 담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날 것, 그대로 소통한 것, 이것이 서구 팝이 소비자에게 팔아온 완성된 스타 이미지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논문이 지목하는 소프트 파워의 실제 동력은 국가 브랜딩 전략이 아니라 멤버 개인의 감성적 진정성입니다. 번아웃을 가사로 쓴 한국 청년들이 서구 팝 산업 60년이 쌓은 공장형 아이돌 편견을 인도 미조람 학술지 한 편으로 통째로 다시 정의해버렸습니다. 2018년 이후 반복된 UN 무대 등장은 K-팝 소프트 파워가 대한민국의 공식 외교 기구 안으로 통합됐음을 의미하며 이는 대중음악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발전이다. 개인성과 사회적 의식을 결합하는 그들의 역량은 디지털 시대 문화 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다.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대중음악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발전. 이 문장이 담긴 학술 논문의 저자들은 한국 팬이 아닙니다. 조지프 나이의 이론 툴로 출발해 소셜 미디어 수치를 측정하고 유니세프 모금액을 집계하고 UN 연설 횟수를 기록한 뒤 내린 학술적 결론입니다. 비틀즈도 마이클 잭슨도 UN 총회 연단에 반복적으로 서지는 않았습니다. 인도 미조람 학자가 BTS 7명을 두고 대중음악 역사 자체를 다시 쓰는 주인공이라고 논문에 선언했습니다. 이건 학문이 역사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인도 미조람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학술지에 기록한 것은 팬 서사가 아닙니다. 조지프 나이 소프트 파워 이론, 유니세프 660만 달러 모금, UN 무대 반복 등장이라는 검증 가능한 사실들을 논문의 언어로 엮어내린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BTS는 대중음악 역사상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구현한 집단입니다. 한국 청년 7명이 하버드 교수의 이론을 채웠고 그것을 인도학자가 논문으로 영구히 못 박았습니다. 이건 문화가 외교를 앞지른 시대의 새 기준점이며 대중음악 역사의 BTS라는 이름이 학문으로 새겨진 순간입니다. 저희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한국 관련 소식 리뷰 유튜버 파이널K입니다. 저희가 리뷰하는 다음 소식도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